명제의 역과 대우. 용어만 어려운 거고, 명제, 어떤 명제가 있어요. P는 Q이다. P는 Q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그래, 명제의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 바꾼다라는 거야. 뭐 바꿀 게 뭐가 있어? 앞뒤를 바꾸는 거지. 앞뒤를 바꿔서 Q는 P. 이게 역이에요, 역. 앞뒤를 그냥 바꾸는 게 역입니다, 역. 역. 그래, 대우. 대우라는 것은 앞뒤를 바꾸면서 앞뒤가 바뀌어졌어. P는 Q이다라는 명제가 있었을 때 앞뒤가 바뀌어졌는데 바뀌어졌을 때 부정까지 해주는 거야. 각각을 다 부정. 그래서 not Q는 not P 이런 식으로 쓰는 거가 우리 대우가 되겠어요. 대우가 되겠어요. 그래.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역. 사람은 동물이다. 참이죠. 명제가 참이에요. 동물은 사람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이거. 맞습니까? 거짓이에요. 사람은 사람이다. 참이죠. 이거의 역은 뭐야? 사람은 사람이다. 이것도 참이죠. 사람은 사람입니다. 어때? 명제가 참일 때 역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맞아? 명제가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이 녀석의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이야기했을 때 명제가 참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에요. P가 Q의 부분집합. 그러면 역은요?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집합이 돼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는 P의 부분집합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명제가 참일 때 역은 참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일 때도 있는 거야. 아까 사람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지. P하고 Q가 똑같으면 Q는 P다라고 해도 둘은 서로서로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명제가 참일 때 역도 참이려면 그 두 개의 가정과 결론이 똑같아야 돼. P하고 Q가 똑같아야지 명제가 참일 때 명제가 참일 때 역도 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 P하고 Q가 똑같지 않는 상황에서는 명제가 참일 때 역은 거짓입니다. 거짓. 사람은 동물이다. 참이지만 동물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집합이 얘가 더 컸는데 Q는 P의 부분집합이 일반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명제가 참일 때 역은 참을 역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 명제와 역이 동시에 참이려면 P하고 Q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지. P하고 Q가 같아야 된다.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명제가 참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제가 P는 Q의 부분집합이면 Q가 아닌 녀석은 P가 아닌 녀석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참이면 얘가 참이에요.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P가 Q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면 Q가 아닌 것은 이만큼이고 P가 아닌 것은 이만큼이잖아. P가 아닌 게 많죠? Q가 아닌 것은 P가 아닌 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면 얘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not Q는 not P.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명제하고 대우는 같은 거야. 그래서 논리가 같은 거예요. 같은 논리예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명제하고 같은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 한 몸이에요. 한 몸.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그래요. 이 참과 거짓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명제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부정은 기억합니까? 다시 명제가 참이면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 명제가 참이면 그 부정은 거짓이죠. 명제가 참이야. 사람은 동물이다. 참이야.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하면 거짓이 되는 거지.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그건 거짓이 되는 거야.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참이에요. 참. 명제하고 그 부정은 참과 거짓을 각각 반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얘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 얘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 근데 명제와 대우라는 녀석은 한 몸이라고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역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역은 그냥 앞뒤를 그냥 바꾸는 것 뿐이고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굳이 참일 이유도 없는 거고. 근데 두 개가 똑같은 논리라면 명제가 참일 때 역도 참인 거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우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그 부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도. 이 두 가지의 논리가 명제에서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거. 내가 그래서 명제를 증명하기가 힘들어. 어떠한 명제를 증명하기가 힘들어.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명제의 부정이 거짓임을 밝혀요. 부정이 거짓이면 명제가 참이 되잖아.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증명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부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부정이 거짓임을 밝히면 명제가 참이 되는 거잖아요. 부정이 거짓이면 명제는 참이 되는 거니까. 또는 명제가 참임을 밝히기가 힘드니까 뭐 한 거야? 대우가 참인 것을 밝혀요.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인 거니까. 둘은 한 몸이니까. 그런 식의 증명들을 이따가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명제의 역과 대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P는 Q이다. 이 녀석이 참이면 누구? not Q는 not P이다. 이것도 참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가 참이면 얘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단 논법을 합니다. 3단 논법. 3단 논법이라는 건 이런 거야.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은 생물이다. 사람은 생물 맞습니까?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 안에 포함되고 동물은 생물 안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물 안에 포함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게 3단 논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P는 Q이다. Q는 R이다. 이랬을 때 P는 Q고 Q는 R이다 라고 하면 P는 Q의 부분집합이고 Q는 R의 부분집합이니까 P는 R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즉, 요 두 개가 참이면 P는 Q, Q는 R이면 P는 R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3단 논법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단원이다 라고 했어요. 3단 논법. 좋아요.
3단 논법까지 했고, 그 다음, 우리 요런 걸 배울 겁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배울 건데, 사람은 동물입니다. 사람은 동물이야. 사람은 동물이 되기 위해 충분해, 안 충분해? 사람은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기 위해서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있어, 안 충족이 되어 있지 않아? 사람이기만 하면 그냥 동물이 맞죠? 맞습니까? 사람은 동물이다. 충분합니다. 이 참인 명제에서 P는 Q이다. 이 녀석이 참인 명제에서 우리는 참인 명제면 P는 Q 안에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이야기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이야기야. 얘가 얘에 속한다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우리는 참인 명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야.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는 이제 조건과 조건 사이에 이 두 개의 조건에서 이 조건이 저 조건으로 갔을 때 충분하다라는 거. 참인 명제에서, 그러니까 참인 명제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읽으면 P는 Q에, 화살표 방향으로 그대로 읽으면 충분 조건이에요. 화살표 방향이 충분 조건이라고.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게임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할 거야. 화살표 방향대로 이야기하는 거를. P는 Q이다. 이랬을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야, 동물은 사람이기 위해, 동물은 사람이기 위해 어때? 동물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물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어야 되잖아. 안 배웠어? 당군 씨는 안 배웠어?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100일 동안 먹어야 된다라는, 그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필요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큰 집합이 작은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동물이라는 큰 집합이 작은 집합,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특정한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해. 조건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참인 명제에서 어떻게 돼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화살표 정방향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화살표 반대 방향이 필요 조건. 필요 조건. 화살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 방향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반대 방향이 필요 조건이고. 알겠습니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동시에 만족을 하면 무슨 얘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화살표가 이렇게도 가는 거죠. P가 Q이기 위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이면 P, Q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 말이 어려운데 PQ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앞뒤가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야.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면 충분 조건. 화살표가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P가 Q이기 위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필요 조건이지. 그러면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고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야. 서로 부분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P하고 Q가 서로 같은 거죠. 앞뒤가 서로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필요 충분 조건.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걸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간단하게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충분 조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필요 조건, 그리고 앞뒤가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지금 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중에 니네가 이 녀석이 이 녀석에 포함되는 내용인가? 얘가 얘에 포함되는 내용인가? 그거 구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세세한 내용이 어렵다. 보기들이 어려운 거야. 이 내용은 별로 아니잖아. 화살표 방향으로 필요, 충분. 화살표 반대, 필요, 같으면 필요, 충분. 이게 뭐가 어려워?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명제 하나하나의 그 조건들이 그냥 어려운 것 뿐이야. 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니네한테는 지금 어려운 건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 뭐 역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앞뒤가 바뀌면 되는 거니까. 역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y는 0보다 크다. 이게 역이죠. 지금 참거짓을 이야기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대로 써야 돼. 역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y는 0보다 크다. 앞뒤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야? 요거. 그지? 앞뒤가 바뀌어져 있는 거. 요거. 여기 또는으로 바뀌었지. 안 돼. 또는은 안 돼. 여기 이고잖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역은. 또는이니까 안 돼. 부등호 방향 바뀌었잖아. 그치? 안 돼. 부등호 방향 바뀌었잖아. 안 돼. 여기 지금 또는으로 바뀌, 그치? 안 돼. 안 돼. 그래서 지금 2, 3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제 대우는 이 녀석이 앞으로 가는데 부정을 해야 돼. 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이고는 뭘로 바뀌어야 돼? 또는으로 바뀌어야 돼요. 또는. 이고, 그리고니까. 부정을 할 때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뀐다라고 했고, 또는은 그리고로 바뀐다라고 했죠. 여기는 그리고니까 또는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또는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부정을 할 때 0보다 크다의 부정은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고, 이 녀석이 이쪽으로 가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대우는 2번이 됩니다. 명제. 이 녀석의 역, 대우를 구하고 각각의 참, 거짓을 판별한 것 중에서, 그래, 역은 x하고 y가 같으면 x제곱은 y제곱이다. 이게 역이죠. 대우는 x하고 y가 다르면 x제곱, y제곱은 다르다. 결론적으로 얘는 뭐예요? 얘는 참이에요. 역이 참이에요. 얘는요, 거짓이에요. 거짓. 명제는요, 명제부터가 거짓이야. 이 거짓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얘를 풀면 돼. 풀면 이 해가 이 해보다 많아. 그러면 이 집합이 더 큰 거잖아. 우리는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으로 가는 거가 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녀석은 x제곱이 y제곱이다라는 이야기는 x는 y여도 되고 또는 x는 마이너스 y여도 됩니다. x제곱이 y제곱이랑 같으려면. 풀면.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 y가 되게 더 많은 거죠. 이걸 만족하는 것보다. 큰 집합에서 작은 집합으로 갔으니까 이건 틀렸어요. 근데 이 녀석은 반대잖아. 얘가 이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역은 참이 되는 거고 대우는 당연히 거짓입니다. 명제가 거짓이잖아. 대우도 당연히 거짓이 됩니다. 명제가 거짓이니까. 그래서 역 이게 맞는 거죠. 명제도 거짓, 대우도 거짓. 역이 잘못됐고요. 그죠? 역이 잘못됐고 옳은 것이 없기는 있구나. 그치? 2번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3단) 논법. P는 Q이다. P는 Q이다. 또 Q는 not R이다. 그럼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지. P는 Q, Q는 not R. 그럼 우리 눈에는 이제 여기서 세 가지가 보여야 돼요. 세 가지. P는 Q이다가 참이고 Q는 not R도 참이고 당연히 참이죠. P는 not R 이것도 참이에요. 지금 참인 거 세 개. P는 Q, Q는 not R, P는 not R. 이 세 개가 참이에요. 3단 논법에 의해서 하나가 참인 게 하나가 더 생겼죠, 지금. 맞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 녀석의 전체적인 대우를 쓰면 대우를 쓰면 not R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not R의 대우. not R부터 부정하면 not R을 부정하면 R이 되죠. R은 not Q는 not P.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세 개가 더 생겨요. 논리적으로 옳은 게 세 개가 더 생겨요. 뭐가 생겨? R은 not Q. R은 not Q. R은 not P. not Q는 not P. 이거 지금 세 개가 더 생깁니다. 봐. Q는 P. Q는 P. 여기 지금 니네가 여기 보이는 상황에서 Q는 P가 없죠? Q에서 출발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not R밖에 없어. 이거 틀렸어요. 그죠? 틀렸어요. P는 R. P는 R. 무슨 소리야? P는 R이라는 말 없죠? R은 not P. 있네. R은 R에서 출발해서 not P로 끝날 수가 있잖아. 얘가 참인 거예요. not R에서 시작하는 게 없잖아. not R에서 갈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not R에서 출발해서. 그 말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not Q에서 출발해서는 not P밖에 갈 수가 없죠. not Q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거는 not P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인 것은, 그러니까 니네가 직관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정삼각형이면 A가 60도 맞아 안 맞아? 이게 되면 60도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죠? A가 60도면 ABC는 정삼각형이야? 각 하나가 60도라고 해서 정삼각형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갈 수 있었을 때 동그라미, 이쪽으로 갈 수 없었을 때 X.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 화살표 방향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었으니까 이거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삼각형의 두 넓이가 같으면 합동이야? 삼각형의 두 넓이가 같으면 합동이야? 넓이 같다고 합동이냐고? 아니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합동이면 넓이가 같아요? 합동이면 넓이 같아요? 넓이 같죠. 그래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라고.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거 필요 조건. 근데 이제 양쪽이 둘 다 갈 수 있으면, 둘 다 동그라미가 되면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둘 다 동그라미가 되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봐. 화살표 이어주세요. 필요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잖아.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가 반대로 이렇게 와야 돼요. 필요 조건이니까.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3단 논법 배웠잖아. 이거 한꺼번에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R은 P이고 P는 Q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R은 P이고 P는 Q이다. Q이다 해서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집합 사이 관계, 이게 참이기 때문에 집합은 R은 P의 부분 집합이고 P는 Q의 부분 집합.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네. 4번이 답이 되겠지요. 실수 X에 대하여 이 녀석이 이 녀석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충분 조건이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어야 되지. 이 녀석의 해가 여기에서도 해여야 돼. 여기서의 해가 누군데? X는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이 여기서도 만족을 해야지 충분 조건이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9 빼기 6 더하기 A는 0이니까 A는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여기에서 있는 해가 여기에서도 해가 될 수 있었을 때 그게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충분 조건, 용어,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허허. 문제가 너무 적네. 이제 우리가 명제의 증명을 할 건데요. 명제의 증명을 할 건데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 명제가 참이었을 때 명제의 그 부정은 거짓이고 명제가 거짓이었을 때 그 부정은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정이 거짓이면 명제는 그러니까 참인 거예요. 부정이 거짓이면.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합니다. 부정이 거짓이면 부정이 거짓임을 증명하여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증명 방법.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귀류법. 귀류법. 용어가 조금 어렵죠. 귀류법. 이거야. 어. 너가 어떤 참인 말을 했어. 참인 말을 했어. 참인 말을 했는데 이거지. 너가 참인 말을 했는데 선생님이 야 아니거든? 너 그 말 아니거든? 야 봐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이거는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러는데 난 내 말에 좀 모순이 생겼네. 미안 네 말이 참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귀류법이에요. 그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라고 했는데 내 말이 틀린 거야. 내가 그걸 부정을 했는데 내 말이 틀린 거야. 야 그거 아니거든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야 봐 내 말이 맞잖아. 근데 아 미안 내가 틀렸네. 네 말이 맞아. 원래 네 명제가 맞아. 그게 귀류법이에요. 귀류법. 귀류법의 증명은 그겁니다. 그래.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여 명제가 참임을 규식 참임을 밝히는
증명 방법.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여서 증명하는 방법. 대우 증명법이라고 해요. 대우 증명법. 귀류법과 대우 증명법이 있어요. 귀류법은 부정이 거짓임을 밝히는 거고, 대우 증명법은 대우가 참임을 밝히는 거예요. 좋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습을 할 겁니다. 대우 증명법하고 귀류법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이 되는 두 개를 증명을 할 겁니다. 노트들 좀 잘하면서 일단 대우증명법을 먼저 하나 증명을 할 거예요. 대우증명법. 대우증명법. n의 제곱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제곱이 2로 할게 2의 배수이면 제곱을 했는데 2의 배수이면 n도 2의 배수이다. 요 녀석을 지금 뭐를 할 거야? 증명을 할 거예요. 뭘 이용해서? 대우증명법을 이용하여. n의 제곱이 2의 배수이면 n도 2의 배수이다. 제곱한 게 2의 배수면 제곱하지 않았을 때도 2의 배수이다 라는 걸 증명을 할 거라고. 그래서 증명이 시작하기가 불편합니다. n의 제곱이 2의 배수이면 n의 제곱이 2의 배수이면 2k, 2의 배수니까 2k. 그러면 n은 루트 2k? 루트 2k는 2의 배수인가? 모르겠지. 루트 2k가 2의 배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 맞아요? 무리수가 될 것도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증명이 이게 정방향으로 명제 자체로 증명하기 힘드니까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n의 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니다 이고 이를 증명하면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n은 2의 배수가 아니니까 짝수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k-1. k는 정수. 라 하면 n이 2의 배수가 아니죠. 2k-1이니까. n의 제곱은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 녀석은 2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n을 제곱을 해도 2의 배수 더하기 1이잖아. 이므로 2의 배수가 아니다. 1이 남았어요. 2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 1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2의 배수가 아니죠. 맞습니까?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 이 녀석도 참이다. 이 녀석이 대우를 쓸 수가 있어야 되죠. 이 녀석이 대우가 이거예요.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2의 배수뿐만이 아니라 3의 배수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거 돼요. n의 제곱이 4의 배수이면 n도 4의 배수이다. 이거 안 돼요. 4였을 때는 안 돼요. n의 제곱이 4의 배수이면 n이 4의 배수다. 아니에요. n이 2라면 2를 제곱하면 4의 배수지만 2는 4의 배수가 아니잖아. 맞아요? 6의 제곱은 36, 4의 배수지만 6은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게 발레예요, 발레. 안 됩니다, 4는. 근데 2는 되고 3은 되고 이거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2는 되고 3은 되고 4는 안 되고 5는 되고 6은 되고 7도 되고 8은 안 되고 9도 안 되고 어떤 수의 제곱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수의 제곱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8의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2의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이건 3의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안 돼요. 근데 거기까지 알 필요 없이 2, 3, 5는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2, 3, 5는 된다.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입니다. n의 제곱이 5의 배수이면 n도 5의 배수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깊게 안 파고들어도 괜찮아요. 이게 대우 증명법이고 이 대우 증명법에서 이 명제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가 돼야 돼? 암기가 돼야 돼. 그래야 뭘 할 수 있어? 귀류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귀류법에서 주로 나오는 명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우 증명법 지금 선생님이 한번 한 거고 기억하세요. n의 제곱이 2의 배수이면 n도 2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 귀류법을 할 거예요. 귀류법.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할 거예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무리수.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되어 있는데 루트 2가 무리수인 거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실수는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인 거야. 알겠죠? 실수에서. 그래. 이걸 증명을 할 때 귀류법이라는 걸 얘를 부정을 한다라고 했지. 부정. 부정이 뭐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루트 2. 야, 아니야. 너가 루트 2는 무리수예요.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아니야. 야, 루트 2는 유리수거든. 유리수라 하면, 야, 봐. 선생님이 지금 한번 논리적으로 얘기해 볼게. 루트 2가 유리수인 거 한번 밝혀볼게. 선생님이 했는데, 선생님의 말에 모순이 생기면 선생님이 틀린 거가 되는 거잖아. 유리수라 하면, 루트 2는 n분의 n, p분의 q라고 할게. p분의 q. n분의 n이라고 할게. n분의 n, m. 유리수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mn은 서로소인 자연수. 이렇게. mn은 서로소인 자연수. 기하분수라는 얘기예요. 서로소라는 얘기는. 유리수라 하면 이거고. 그러면 m을 넘기면 n은 루트 2m. 양변을 제곱을 하면 n제곱은 2m이에요. n제곱은 2m이야. 그죠? 양변을 제곱을 했으니까. 그러면 n제곱은 2의 배수이므로 n은 2의 배수이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죠? 대우증명법에서 증명을 했던 걸 여기서 한번 쓰는 거야. 그죠? 이걸 쓰지 않으면 안 돼. n의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n도 2의 배수이다.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제부터 선생님이 지금 증명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야 여기가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n은 2의 배수이므로 n을 2k, k는 자연수,
두고 대입하면 어떻게 돼? n자리에 2k를 대입한다고. n자리에 2k를 대입하면 4k의 제곱, n자리에 2k를 집어넣었으니까 4k의 제곱은 2m이 되죠. 그러면 m은 2k의 제곱, m은 2k의 제곱. 아, 쏘리. 선생님, 다시. 여기, 잠깐만. 여기 양변을 제곱을 했을 때. 양변 제곱, 여기 왜 제곱 안 했어? 선생님, 제곱해야지. 제곱이 됐고, 여기가 지금 제곱이 빠졌어. 이렇게. 제곱하고 진행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즉, m제곱은 2k의 제곱이므로, n의 제곱은 2의 배수. m의 제곱도 2의 배수잖아. 자연수 곱하기 2니까. 배수이므로 m도 2의 배수이다. 그치? m도 2의 배수야? n도 2의 배수야? 뭔 소리야? 이는 mn이 서로소인 것의 모순이지. 기약분수라고 했어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아. 서로소라고 했어요. 근데 둘 다 2의 배수면 아직 약분할 게 남았다라는 얘기 아니야. 서로소가 아니란 얘기잖아. 서로소인 것의 모순이야. 따라서 그냥 끝났어. 모순을 발견하는 그 순간 증명이 끝났어.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유리수라는 말이 이미 틀린 거야, 지금. 유리수라고 이야기한 게 틀린 거야. 모순 발생.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진행이 돼요. 그래, 요게 뭐다? 귀류법이다. 카메라가 좀 삐뚤가? 그래. 봅시다.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x, y가 짝수이면 x 또는 y가 짝수이다를 증명을 하는데 대우는 했으니까 대우 증명법을 사용하는 거고,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x 또는 y가 짝수, 그러면 x와 y가 모두 홀수, x, y가 홀수이면, 그죠? x와 y가 홀수이면 x 그리고 y가 홀수라는 얘기예요. x 그리고 y가 홀수. 앞뒤를 바꾸는 거지. xy도 홀수이다. 이게 대우죠. 대우. 그러면 x도 홀수여야 되고 y도 홀수여야 되니까 x를 2a-1 홀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y도 2b-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해봤더니 홀수를 곱해봤더니 2로 묶으면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1이니까 이건 홀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참이죠.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라는 얘기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는 게 대우 증명법이다 라는 얘기예요. 대우 증명법. 대우 증명법. 빈칸 잘 한번 채워 보시와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루트 3은 P분의 Q, PQ는 서로소인 정수이다. 여기는 정수라고 했죠. 아까 선생님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양수로 설정을 한 거고, 선생님은 양수인 거.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3P의 제곱은 Q의 제곱이 돼서 Q는 3의 배수죠. Q의 제곱은 3의, 이게 빠진 거지. Q의 제곱은 3의 배수이므로 Q도 3의 배수이다. 이게 빠진 거지.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Q가 그냥 3의 배수라고 해버렸어, 여기서. 좀 불친절하네. 그래서 또 여기서도 또 불친절하게 Q는 3의 배수니까 Q를 3K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Q 자리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P의 제곱도 3의 배수니까 P도 3의 배수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불친절하게 따라서 P는 3의 배수이므로 PQ가 서로소인 조건의 모순이다. 즉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좀 굉장히 너무 짤막하게 했어요.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감점 많이 당합니다. 여기는 이만큼으로 다 줄여버렸어. 사이에 필요한 내용들을. 얘가 왜 3의 배수가 되는지를 설명하지 하나도 안 했어요. 그죠? 맞아요. 얘가 3의 배수인 것도 부족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